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주변 나라라든지 아니면 중국 주변 지역에서 홍콩이라든지 나라인 대만,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티베트, 라사 등등에서 지금 중국 체제에 대해서 반체제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홍콩은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부터 티벳이라든지 그 위구르, 신장, 우르무치 이쪽도 지금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 살인, 그 다음에 투옥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얼마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뭐 인사치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의 앞에서 위구르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는 중국 국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굉장히 감격했죠. 아이고 옆에 나라 자기는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남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국내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도 우리 속국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참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거기서 얘기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반면교사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권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선거 지나다 보면은 뭐 연방제가 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정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저희로서는 만에 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됐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당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티벳 다시 말씀드리면 그 라사라는 곳이죠. 티벳 불교 거기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고 계시다가 추방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원 그레이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계속 또 티벳 그 라사 거기 이제 선교사도 이 한국에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오구원 선교사님을 모시고 직접 겪으신 티벳 라사에서 공산 체제가 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박해를 가하고 어떤 그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적절한 시기에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티벳 선교사는 계속 유지하시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추방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제 목회는 수원 그레이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예. 왜 쫓겨났어요? 지금 그 중국 내에 많은 그 선교사,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습니다. 작년 이제 2019년만 하더라도 한국 선교사가 5,000명 이상,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1,000명 이상, 다 합쳐서 선교사님들이 한 7,000명 가까이 그런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이 감시와 이런 감독과 이런 그 체제가 자기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 그 기독교는 상극 아닙니까? 공산주의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중국은 아시다시피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는 공산주의 체제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에 대해 경제는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그 등소평이 옛날에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무역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저게 민주주의 사회로 생각되는데 실제는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선교할 때 참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표현과 그런 사상과 어떤 종교, 자기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억압을 받으면 그만큼 사람이 부자연스럽다. 그게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티벳 또한 평균 해발 4,000m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지에
산소의 거의 50%, 60%, 지금은 겨울이니까 50%까지 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표현하고 생각하고 자기 신념을 믿는 이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뭐 먹고 마시고 누릴 거는 누리지만 결국은 사람이 자기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아니면 좀 뒤에 가서 이렇게 쉬쉬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피로도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은 야, 한국 진짜 좋다. 바로 이 공기라는 거죠. 표현을 할 수 있고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 이런 자유가 얼마나 정말 귀한 건지 중국 가면서 제가 19년 동안 선교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자유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진리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래서 정말 티베트 가운데 그들이 독립투쟁하고 있지만 물론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영적인 걸 통해서 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거했던 것 같고 예,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예, 뭐 종교적 자유도 자유인데 또 일반 주민들한테 그 가해지는 그런 뭐 자유 박탈 예. 이런 건 그런 건 많이 겪으셨겠죠, 보셨겠죠. 아, 제가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작년 11월까지 사실 티베트 민족, 한민족 바라보고 계속 선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에 예. 티베트에 사태가 났어요. 3.14라고 티베트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되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소리 없이 끌려가서 지금도 실종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많은 티베트인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티베트인들 친구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아니면 이웃집이라든지 항상 티베트 독립 때문에 그 소리 없이 죽어갔던 그리고 망명을 해서 인도로 갔던 티베트로 저기 네팔로 갔던 많은 티베트 친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 직접 이렇게 체험했던 게 2008년에 3.14 티베트 사태가 났을 때 그때는 2008년이면 북경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티베트 중국은 항상 분리 그 운동에 대해서 분리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은 지금 중국 내에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에 들어가는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3월 14일 날 티베트 그 독립 운동이 발발했어요. 야, 그때는 저 앞에서 그 한족과 이 티베트인들 간의 그런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티베트인들의 이제 주로 지도층은 성녀입니다. 라마 성녀. 라마 성녀를 구심점으로 해서 티베트 사태가 발발했는데 막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집어 던지고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상권은 한족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상점을 약탈하고 방어하고 차를 뒤집어 엎어서 불을 지르고 그래서 이 중국 중앙정부, 베이징 정부에게 대항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위가 일어날 때 중국은 인민해방군들의 그런 무장 경찰 그리고 이런 완전히 그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완전히 그 전투 장비를 이렇게 이 장비를 갖추고 진압하는 걸 볼 때 야, 진짜 중국 정부 대단하다. 천안문 사태가 이렇게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저희 집도 이 라사 공안주의, 그러니까 공안국이에요. 공안국 맞은편에 저희들 집이 있었는데. 경찰국. 예. 중국에 이제 그 공안국이라면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완전히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사 훈련을 방불케 한 그런 계엄령 수준의 그렇게 티베트인들을 진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팀 가운데 한 그 우리 싱글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민주적인 정의가 불타가지고 이것은 꼭 사진에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티벳 그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것을 그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티벳 지역이라서 티벳 사람한테 걸렸어요. 티벳 사람들이 걸리니까 한국 사람은 딱 보면은 중국 한족 얼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집단 돌팔 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티벳 말로 나 한국 사람이야. 나 후쿠리아네인 티벳 말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티벳 말을 하니까 중국말로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 사람. 그렇게 하면 아마 더 맞았을 텐데 나 후쿠리아네인 나는 사우스 코리아다. 나는 남한에서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그 돌팔 매질이 수독되고 그래서 941생으로 살았다는 우리 팀 가운데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우리나라의 그런 이렇게 8.15 광주 그런 사태 천안문 사태 이렇게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무참히 짓밟을 때는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것을 실감을 했고 특히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 2살, 3살, 4살 저희들은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 그 치마 자락을 잡고 무서워가지고 그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줌을 질질 싸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장 경찰 하지 티벳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분신하잖아요. 예. 그 분신은 좀 다른 문제고 그때는 이제 분신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 중국 이 베이징 정부에 항거하는 분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태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신 자살이 이 노동운동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듯이 티벳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데 그게 비폭력 투쟁인데 자기를 학대하면서 투쟁하는 게 바로 분신 자살입니다. 그런데 티벳 교리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시위, 정치적인 항의의 의미도 있지만 티벳 불교에 있어서 공덕을 쌓는 의미에서 분신 자살은 그 자기를 태우면서 소신 공양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다가 부처님께 보시하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공덕을 쌓고 정치적으로도 베이징 정부에 항의를 하면서 자기의 그 티벳 독립의 정당성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140 몇 번째 몇 달에 뭐 한 번꼴로 계속 분신 자살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홍콩 시위가 일어나는 바람에 일단 티벳의 항의 정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일단 계속 이렇게 티벳 민족은 중국 정부의 달라이 라마를 위시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티벳은 인도의 다람살라는 곳에 티벳 망명 정부를 두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여기 상하이라든지 중경, 충칭에 인민정부를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두고 투쟁을 했던 것처럼 티벳 또한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런 전체를 밟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이 지구본이 있어가지고 지구본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대충 알 것 같아서 이쪽에 있습니다.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해 중국의 서남쪽이죠. 여기 서남쪽. 티벳 고원입니다. 여기 티벳 평균 해발 4,000m. 예. 여기 있고. 위구르는 어디 있어요? 위구르는 여기. 위구르는 티벳의 북쪽에 있습니다. 서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수도가 우르무치고요. 티벳은 라싸.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뭐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는 중국이 또 이렇게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원래 55개 소수민족에다가 한족 1개, 이래서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족한테 대항을 하면 다른 족속은 그냥 밟아버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특히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중국이 CCTV 그러니까 주민들 감시망이 CCTV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다는데 엄청납니다.
예, 우리 한국은 뭐 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중국이 이제 아까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경제는 시장 경제지만 정치 체제는 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예. 공산주의는 자기 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예. 이것은 그 공산당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합니다. 예. 이제 그게 지금 AI 안면 인식 기술, 예. CCTV가 마을 곳곳마다 이 골목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티벳 같은 경우에도 3.14 티벳 사태 이후로 그 티벳의 전통 가옥이 있고 라사의 중심 이제 그 시가지 안에는 빠콜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진짜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요. 네. 저도 그거 전체 그 바콜의 골목 지도를 갖다가 완전히 그 섭렵한 지가 한 5년 지나서 그 전체 지도를 알 정도로 진짜 거미줄처럼 하나의 망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3.14 티벳 사태 이후로 이제는 골목 코나 돌 때마다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것도 이렇게 사람 눈앞에 한 2m 바로 전방에 딱 이 사람의 어떤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티벳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골목 하나하나 다 감시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 공산주의 교육할 때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잖아요. 티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끼리도 서로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면. 그래서 장소도 여기는 이게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근교에 가서 아니면 자기 집에 그런 차를 갖다가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서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쉬쉬하면서 민감하게 서로를 자제시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기 선교사님도 뭐 공안에 몇 번 이제 걸려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선교사님 뭐 동태랄까 선교사님 움직이는 동선까지도 다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라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라사에서 외국인은 항상 호텔에만 투숙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에게도 특별히 관리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그保안이라고 보안관 비슷하게 물론 공안 경찰은 아니지만 그 호텔에서 고용한 우리나라 경비보다는 경비 아저씨보다는 약간 보안 개념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한 선교사당 한 사람을 붙여놔요. 이 사람이 들어가고 출입하는 시간 그리고 어디 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상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호텔에 보고하면 그 호텔이 그대로 바로 이렇게 공안국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그것이 보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그 경비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뭐 그럼 우리는 나쁜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티벳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거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호텔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가릴 거 없다. 뭐 이렇게 덮을 것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오든 말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그 이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전화국 중국電信 우리나라 한국통신이라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갔는데 이 친구는 여자인데 자매인데 이 친구는 전화 도청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감시해요. 그 전화 도청도 누구를 하느냐? 주로 라마. 티벳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벳의 고위층은 전부 다 라마입니다. 지식층은 대부분 라마입니다. 중국은 교육기관이 다 사원에서 그렇게 성녀들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마가 이 티벳 사람들의 리더십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림보체라고 이제 활부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림보체 성녀만 이렇게 도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도청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활부 라마를 존경했는데 실망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네 얼굴도 굉장히 어둡고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도청을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그 존경하던 라마가
허구한 날 사창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존경하던 그 활불이 그렇게 사창가에 왔다 갔다 하고 여자를 만나는 것이 도청에 들리니까 실망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중국 정부에 다 보고가 그런 게 되니까 다 보고되는 거예요. 다 보고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도 나중에 추방당할 때 그런 게 다 근거가 돼서 그래서 우리도 그럼 전화 통화할 때 보고가 되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몇 명 안 되니까. TBS의 그 오지에 선교사가 몇 명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예. 애들 빼면 몇 명 안 돼요. 그 이제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 중국도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 아닙니까?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개량된 뭐 경제도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체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혹시나 고려 연방제가 있잖아요. 연방제가 될 경우에 그 못지않은 그런 맞습니다. 체제가 될 텐데 성사님 생각하면 제가 만약 할 그렇게 될 때는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대선할 때 공약을 예. 그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낮은 단계 하면서 차근차근 그 단계를 높여 가겠다. 저는 그런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게 마음을 조금 열면서 확 열겠다. 사실 그게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보면 이 인민들이 어떤 불만을 토로하면 어느 순간 불이 붙듯이 확 붙습니다. 그런데 낮은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 물들게 하겠다. 그건 아니고, 그건 그 사실 현실을 몰라서 하는 거고, 그 우리나라도 낮은 단계 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점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불이 붙으면 확 일어나요. 그런데 확 일어나기 전에 확실하게 눌려버려야지 아예 불씨를 갖다가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뭐 그 신장 위구르도 엄청난 테러가 있었잖아요. 신장 위구르는 이 종교 배경이 그 무력 투쟁이에요. 무력 투쟁이에요. 이 티베트 불교는 비폭력 평화 투쟁인데 이 신장 위구르를 갖다가 진압할 때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진압합니다. 티베트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 인구 중에 1,000만 명인데 그 10분의 1이 그 교화소 그 북한 같으면 요독 수용소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삼천 교육대 같은 이제 밖으로 간판은 이제 직업훈련소인데 그 안에 다 개조, 세뇌 교육을 하는 그런 교화소죠. 그래서 인구의 10분의 1이 예. 이렇게 막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일어날 때 처음에는 중국이 후진타오 정권에 있어서는 풀어줬다고요. 그런데 계속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 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국민들의 어떤 GDP 평균 그것도 1만 불이 넘어서면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그 반대 스프링이 누르면 팍 튀어오르듯이 제가 그 티베트에 쫓겨나서 티베트에서 가장 가까운 사천성 성도에 있었습니다. 성도에 있었는데 가장 친정부적인 그 위치에 있는 그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데모 그 시위를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시진핑 정부가 이제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갔구나. 가장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퇴역 군인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매년 중국 정부의 그런 그 반정부 물론 이렇게 자기 직업을 잃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일어났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정치에 대한 큰 엄청난 그 반대적인 시위로 이렇게 전향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누르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박하는데 저도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니 그쪽이 지금 그렇게 누르고 힘으로 눌러봐야 또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다 낡고 이브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다 시도해봐가지고 다 이게 아니다
다 망한 걸 또 우리는 왜 이념 전쟁을 지금 여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좀 한정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시 모셔서 그 중국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압박하고 또 그다음에 또 얼마나 그 사회주의 체제가 자유가 없이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반면교사의 배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